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대가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이해가 굳이 필요하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60세가 되고 나서 많게는 40년 이상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또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경험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인 학습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은퇴를 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요. 고령 선진국인 외국을 보면은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쉬고 다시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쉬는 그런 인생 엠막을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1차 베이비 부모 또 2차 베이비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막막하게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돈에 대한 노후 자금에 대한 것, 그리고 몸의 아픔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것들, 이러한 몇 가지로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생 지도가 필요한 시기를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시니어 레거시에서는요, 다른 말로 금융노년학이라고 하는데, 재무와 비재무적인 영역 두 가지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24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4060 플랜 어떻게 할까? 40대부터 준비하면 뭐가 좋지? 젊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내 자산 규모의 형태별 체크사항은 뭔지, 또 그리고 신탁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나와 가족을 위한 최선과 최소는 뭐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영할지, 또 우리의 보장 자산에 대한 것, 나아가서 나이가 들면서 보험을 유지하거나 또는 적시에 청구하는 이런 전략들, 크게는 자산 리모델링에 있어서 70%, 80%를 차지하는 거주용 부동산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 이러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부의 목적성, 즉 자산의 역할과 형태는 뭐고, 내 자산 운용의 출구 전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현금 흐름을 흐리게 할지, 연금 자산은 충분한지,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인컴형 자산은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재무적인 체크 사항입니다.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비재무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가 배워야 되고 또 나눔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공부하는 것이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시피 평생 교육, 특히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디지털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어울리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개인의 인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연,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외로움, 고립,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공감을 어떻게 할지,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어떻게 액티브한 취미 여가를 할지, 그리고 나이 들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웰다잉을 생각할 때 반드시 겪게 될 영성에 대한 것, 나는 왜 살지,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 사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유산, 최소한 이러한 24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인생 지도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은 이전의 직장 생활, 즉 월급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월 단위로 생활을 하거나 어떤 명확한 목적 지향적인 삶에 길들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 결과 지역사회로 은퇴해서 지역사회에 살아갈 때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요. 보다 더 넓고 인생의 다양한 면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나의 삶의 포트폴리오, 특히 인생 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 모두가 이제 인생 지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